전자공학은 왜 가신 거예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뭐가? 네, 그 취업이 잘 되고. 전자공학과를 간 이유는 셋 다 똑같습니다.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찌개 맛은 평균 이상이네요. 평균 이상. 저는 안녕하세요. 배달 전문점 찌개집의 막내 사장 김세중입니다. 그래도 5, 600만 원 이상씩 벌었던 기억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됐을 때 기준으로는. 제대로 들여다본 거는 폐업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길 가다 한 번씩 뭐야 아직 있네, 아직 안 나갔네, 요 정도? 사실 요식업이 진입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메뉴라든지 컨셉 정도만 있으면 사실 소자본으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식업이지 않나. 맛있다는 리뷰 올라오길래. 대략적으로 그래도 5, 600만 원 이상씩 벌었던 기억도 있어요. 인당이요? 네네. 아 그러면 한 달에 순수익으로. 수익이 3명, 한 명이 500이었으면 1,500 이상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출 다 빼고 또 장사가 잘 됐을 때 기준으로는. 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력이 심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끼리도 가열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개인 아이템으로는 조금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노동력 대비 수익이 계속 일정치는 않더라고요. 너무 이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것도 3명이서 하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안도 했었고, 네, 이거를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하기에는 폐업하면서 손해본 건 없어요. 초기 자본금도 다 받고 또 다 각자 모아둔 돈도 더 있었을 만큼 실패하진 않았어요. 진짜 버틸 자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좀 탄탄한 준비와 버틸 만한 그 경쟁력은 갖추고 시작해야.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일하기보다는 또 제 경험을 토대로 또 컨설팅을 했을 때 결과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해도 되게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토대로 또 더 발전해서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어디서도 못 배울 비싼 돈 내고 배운 값비싼 경험. 이거 앞으로는 이제 쫓아야 할 꿈? 근 10년 안에는 제가 원하는 브랜드의 매장을 못해도 수도권, 전국 8도 내에는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내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인 LTI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LTI는 343.8%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시점 자영업자 전체 가계대출은 1,07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차주수는 30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LTI는 2017년 말 365.7%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자영업자와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비자영업자 LTI는 지난해 3분기 말 223%로 자영업자보다 10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올 3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양이 역대 최대라면서요? 예, 이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흐름을 좀 보면요. 지난해 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줄었고 올해 1분기에도 감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올해 2분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고 3분기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852만 원으로 전분기보다 26만 원 늘었는데요. 아까 이 주담대가 역대 최대라고 했잖아요. 신규 취급액이 이 차주당 2억 2,7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전분기 대비 1,712만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빌렸나 봤더니 그 중심에는 30대가 있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243만 원 늘어나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40대도 그 뒤를 이어서 72만 원 증가했습니다. 30, 40대 모두 이 신규 주담대 금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한 자금 수요가 이 연령대에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신규 흐름도 30, 40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5만 원으로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흐름이 특정 연령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건 자영업자들 연체율이 역대 최대란 얘기죠. 이것도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앞서 가계대출은 신규 대출이 증가했다는 흐름이라면요. 자영업자 빚은 연체 상황, 그러니까 상환이 문제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보다 0.33%포인트 올랐습니다. 연체율 수준과 상승폭 모두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연체된 금액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빚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출 규모가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종사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융권별로 보면요. 은행권보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 대출에서 연체율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융 여력이 약한 쪽에서 문제가 먼저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와 체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네, 이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경기가 여전히 안 좋아서 이런 거는 사실 디폴트 값이고요. 자영업자 대출 구조에 문제가 누적된 영향이 큽니다.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자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평균 대출이 1억 7,900만 원이 좀 안 돼서 전년보다 30만 원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줄이거나 상환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체율은 오히려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상환 여력이 있었던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출을 줄이거나 버텨냈고 통계에 남아있는 건 빚을 안고 끝까지 버티던 자영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들이 통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한꺼번에 튀어오른 겁니다. 아까 연체율 높은 쪽을 좀 보면 특히 사업 기간이 짧고 매출 규모가 작고 종사자가 없는 영세 청년 자영업자였잖아요. 이 충격을 먼저 견디지 못하고 연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숙박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 4천억여 원, 전분기보다 1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들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한 해 동안 숙박 음식점업의 대출은 11조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후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어 2013년 연간 2조 9천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업종들의 영업 타격이 다시 급증하는 비지로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여파도 이어졌습니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09.5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감소폭은 지난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층과 저소득층 일자리 비중이 큰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도 지난달 6만 7천 명이나 줄어들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비탄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